북한의 무인기 얘기를 짤막하게 드리고 간단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 가운데 이제 제 책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은 다 읽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무인기입니다. 곧장 제가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군더더기 붙일 필요도 없고 대신 교회에 계신 분들은 서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약간 말이 좀 헛나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수면 맞춰서 깬 지 몇 시간 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북한 무인기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5대가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 동안 수도권을 침투했다는 겁니다. DMZ를 넘어서 들어온 건데요. 뭐 예전에도 알렸어요. 2014년도에도 격추된 적이 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핵무기 미사일부터 별의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내려온 거를 보면은요, 서울에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그러니까 서울 도심부 가장 방공이 철저해야 되는 지역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모양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죠. 미국의 드론이라든가 중동 지방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하는 드론 같은 거 보면 아주 삐까번쩍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주 정확한데 왜 삐까번쩍할 필요가 없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DMZ만 넘어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하는 대통령실까지 사진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위를 날아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도 당할 뻔했다는 얘기죠. 자, 드론에 폭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실었다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살상할 수 있고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지금은 공중전이 드론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할 뻔했다는 게 사실은 냉정한 평가일 겁니다. 근데 단순히 대통령이 당할 뻔했다 뭐 이런 평가를 떠나가지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무인기에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을 수가 있다. 만일 여기에 탄저균이 17kg만 실렸다면 서울에 터졌을 때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니 17kg라는 거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겁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는 않아도 죽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겠죠. 북한의 무인기가 1000기가 넘는다 그래요.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0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하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지금은 1000기 정도 된다. 자, 그럼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생화학 무기, 핵무기 미사일도 무서운 거지만 생화학 무기, 북한이 세계에서 뭐 5번째, 6번째 수준이라 그러는데 4번째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말이죠. 탄저균이라고, 이 탄저균 17kg면은 서울 인구의 절반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 탄저균뿐 아니라 브루셀라, 야토균, 장티푸스, 발젠티푸스, 천연두, 황열병, 유행성 출혈열, 보툴리늄, 황후, 별의별 더러운 것들은 다 만들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사린가스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사하라 쇼코라고 일본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도쿄에서 터뜨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사린가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실을 수 있는 무인기가 서울 시내 상공을 활보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번에 군이 대응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DMZ를 넘어왔을 때 발표를 안 했어요. 쏴야 되는데 왜냐면 9.19 남북 군사합의라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서로 DMZ 위에 근처 한들은 날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쏴야 되는데 안 쏜 거예요. 우리 군이 쏘지를 않고 이게 세대가 아니냐라고 오인할 수도 있겠지만 세대로 오인하지 않도록 모든 장비들도 있는데 오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인기가 날라오면은 무조건 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전투기나 공격 헬기는 20대가 동원을 하고 100발을 쐈는데
실패했죠. 눈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망신스러운 건 뭐냐면은 KA-1이라는 경공격기라는 것은 추락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의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천 성모도 인근에 세 대가 날아갔는데 세 대가 무인기인 줄 알고 뒷북을 치면서 5인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처음 날아온 게 아닌데 북한 무인기가 예전부터 거의 뭐 10년 전부터 날아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날아왔는데 전혀 대응을 못한 겁니다. 방어용 레이더가 있다는데 이것도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이게 2014년도에 우리가 격추했던 건데, 이때만 해도 이때 격추했을 때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게 참 미스테리죠. 근데 사실 미스테리도 아닌 게 너무 당연한 게 말이죠. 예전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남북 군사합의, 남북 정상회담이랍시고 3번을 했었고, 남북 군사합의를 9.19 합의라는 걸 맺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버린 거예요. DMZ 근처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여기에 어떤 비행물체라든가 뭔가 날아오는 것에 대비한 훈련을 못 했던 거예요. 훈련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기를 갑자기 날리니까 뭐 대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저런트 에이스라는 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남북 평화라는 이유로 뭐 평화 쇼를 벌이다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고 악의로 돌변하는 순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필연적인 거죠.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투쟁 방책 방략을 세울 것이다.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하고 드론이 평양 상공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도 드론을 날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부대를 만들고 우리도 날리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앞으로 이런 드론 부대라든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대북 전단이라 그러죠. 삐나 날리는 거. 우리 지금 대북 전단 날리는 게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북한의 성경책을 풍선에 날려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됩니다. 이런 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대통령이 말은 하지만은 국회에 반대하는 정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만 하고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대북전단금지법부터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못 없애고 있고, 물론 다음번 총선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은 대북 라디오 방송 뭐 이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북 전단 말고도 대북 확성기라고 해가지고요, DMZ 근처에 그 확성기로 계속 북한 군인들의 그 심장을 막 요동치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론만 날아오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지는 게, 왜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냐면은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핵무기 때문이에요. 핵을 믿고 까부는 거예요. 핵무기라는 거는 절대 무기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게 되면은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앞으로 더 개량되고 개발이 돼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말기 한 4년 정도 더 지나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가 된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 정도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북한이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핵무기를 믿고 까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드론을 앞으로 더 날리고, 아마 북한이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드론 날렸던 것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 대놓고 드론 부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날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쟤네들은 더 극단적 도발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위적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어려운 게 핵무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가 세계에서 이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60기가 되면은 세계,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산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네 번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기가 되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핵무기가 이 정도로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단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고, 중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고, 장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고, 이게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장거리로 날아가는 거를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군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대충 흘려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북한이 완성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미사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 정도로 압도적 능력을 갖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북한이 도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핵무기를 믿고 더 까불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2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한에다 날렸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이니까 그 북한을 향해서 다시 때릴 수가 있거든요. 감히 북한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4.5년 뒤에 260기가 됐다, 북한의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그러면은 한방 맞아도, 미국한테 한방 맞아도 다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2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몽창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에다 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7함대를 동원하고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동원해가지고 평양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자, 그런데 너무너무 핵탄두가 많아져가지고 세계에서 네 번째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 방 맞고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라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어디 저 LA나 시애틀 앞바다에서 뻥 날려버리면 미국 대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한 방 맞고 나서도.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세계에서 네 번째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북한이 한 방 맞고도, 미국한테 한 방 맞고도 다시 워싱턴 DC를 향해서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해볼 만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제2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협상을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협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제2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거로 들어갑니다. 북한 핵무기를 하나씩 없애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일정한 수위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일정한 수위를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무인기부터 별의별 거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인기를 날리고, 무인기에다가 포토리움부터 온갖 생화학 무기를 실어버리면 서울 인구의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압도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나쁜 것만 만들고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 죽이는 능력만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만 해도 올해 얼마나 많이 날렸냔 말이에요. 왜 미사일을 자꾸 날리냐면은 핵탄두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핵탄두라는 건 미사일에는 실어야지 쓸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발수단이라 그래서 미사일을 자꾸 날려야, 그 날리는 무기를 개량을 해야 거기다 핵탄두를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세계에서 네 번째 수준이 돼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북한하고 타협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북한 애들은 요거를 믿고 계속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고 남한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 심지어
북한에 드론이 다시 날리겠다는 둥,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는 둥 자극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무인기에다 희한한 걸 실어가지고 날려보낼 수도 있고,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한국 사람들, 한국 군인들을 상대로 한 살인 도발을 예전보다 더 자극적 형태로 감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뭘 믿고? 핵무기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라는 거는요, 핵무기라는 게 하는 게 만들어지면은, 핵무기는 절대 무기, 반지의 장악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반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가 만들어지면은요, 핵 정치학의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으면은, 핵무기 없는 나라는 반드시 그 핵을 가진 나라의 노예가 되든가 인질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핵을 가지면은 그 옆에 나라도 핵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인도가 핵을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핵을 만드는 거고, 아랍 나라들이 핵을 만드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핵을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질이나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칙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이 저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핵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깡패가 예전에는 몽둥이 들고 휘두르다가 이제는 총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도 총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제압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쟤네들은 이거 믿고 더 까불 겁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나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상이 됐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군대 가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때 저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뭐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쟤네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국 북한은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되고, 심지어 한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겠죠. 북한의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질이지 노예지 뭐예요? 이게 바로 인질과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이석기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이석기라고 아시죠? 그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받고 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나요? 뭐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조직원들을 밤새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핵무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목매어 외치던 게 통일 아닙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우린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통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통일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서해안 평화 통일이 아니죠. 전혀 엉뚱한 통일을 얘기하면서 바로 때가 왔다라고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가능해진 것은 핵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곧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6.25 같은 큰 전쟁은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6.25가 아니라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같은 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국지전, 비정규전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무인기 같은 거 날리는 거예요. 핵무기를 배경으로 작은 규모의 전쟁을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정상적인 대응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핵을 쏜다고 공갈 협박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실제로 핵을 날리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능력이 세져버리면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북한이 핵을 날리겠다라고 공갈 협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은 대외 경제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얘네들이 공갈 협박을 하는 순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경제는 폭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슬 기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석기가 여기다 첨언을 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이런 비정규전, 국지전 같은 것들이 벌어질 텐데, 무인기를 날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제2의 사건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후방 교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석기가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후방에 무질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KT 전화국을 깨라 그랬어요. 통신선을 마비시켜라. 그러니까 한국도 그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갑자기 전산망이 마비가 안 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걸 이석기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서귀에 유리저장 창고가 있는데, 평택에 있는 저 유리저장 창고를 깨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조직원들이 연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조직원들은 연구해 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가스 쇼바를 개조를 해서 총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맨날 회의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녹취록으로 다 나와버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뭐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저대로 계속 있는 한 더 많은 장난을 칠 것이고, 한국은 들들 볶이면서,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북한을 자극하면은 안 된다. 북한과 잘 지내야 된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한반도 평화를 깨는 것이고, 곧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 유출되고 경제가 폭망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럼 한국에서는 이른바 좌익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더 발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익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북한이 있어야 돼요. 북한이라는 지렛대로 활용해서 남한에서 자기들의 헤게모니, 권력을 계속 유지, 연장, 강화할 수 있거든요. 북한이 망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계속 북한 돕자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먼 얘기 같지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게, 북한의 핵무기라는 건 뭐냐면은요, 남한의 이른바 좌파, 좌익, 주체 사상파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데. 그럼 이들이 가장 먼저 만들겠다는 법이 뭐예요? 한국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만들겠다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희한하게, 아니 좌파, 좌익, 주사파들이 다른 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은 제일 싫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별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그래야 자기들이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혁명을 하자 그래도 이거를 비판하면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좌파, 좌익, 주사파들은 제일 먼저 만들겠다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나마 한국교회 일부가 끝까지 이거를 필사적으로 막아왔는데, 자, 앞으로는 차금법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젠더혁명이라는 거는 유럽을 쓸어버렸고 미국도 쓸고 있고, 이게 한국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미국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바이든이 서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점점 한미 동맹이라는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를 시켜온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오히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젠더혁명의 쓰나미를 불게 하는 통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간신히 버텨왔는데 여기에서 좌파, 좌익, 주사파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유물론자들이죠. 이들의 세력들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해양에서 몰려오는 젠더혁명과 함께 대륙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유물론적 질서죠. 이게 남한의 가치 덮치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날리고 무인기를 날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통찰을 해보면은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입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어마어마한데,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젠더 쓰나미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함께 몰려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음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해야 할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얘네들이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연방제 통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배경으로 계속 남한의 좌익들을 흔들어내면서 북한이 도와줘야지 평화가 온다, 자극하면 전쟁 난다라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논리를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파먹어 들어가면서 북한과 종전선언 맺고 평화협정 맺고 나중에는 평화롭게 잘 지내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그래, 쟤네들이 핵무기 배경으로 자꾸 도발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 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유턴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무너져야 될 체제 한국이 압도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것은 한국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더 절박하게 느끼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온 저 우상숭배 체제가 이게 더 미뤄지면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저게 압도해서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북한을 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북한이나 중국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더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하루속히 무너질지어다. 더 절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혁명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든가 아니면은 무너지든가예요. 마지막에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동성애 가지고 나이를 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해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먼지처럼 사라질지어다. 더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